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적 시즌 때 의미 있는 패턴 2가지, 그리고 실적 당일날 투자를 하실 때 소소한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들을 재우고 찍어야 되는데 지금 급하게 제가 찍자고 해서 더 이상 제가 기회가 없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는 참고로 무편집에 앞에 프롬프트라고 하죠. 뭐 대본도 없습니다. 그동안 생각해 왔었던 부분들을 그대로 여러분들께 소통을 하는 방식인데 지금 이 샷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기 때문에 조금 버벅대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개욕을 방금 얻어먹고 와가지고 한 방에 가야 됩니다. 자, 제가 21번째 맞이하고 있는 실적 시즌인데 지금 시장에서 특히 전문가분들께서 EPS가 중요하지 않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가이던스 때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동의를 해요. 하지만 제가 100%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적어도 2023년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그러니까 9번의 실적 시즌에서 EPS가 발표가 되잖아요. 그 재무제표상에. 자, EPS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잘 안 나왔어요. 그 미스가 돼서. 자, 그런데 미스가 됐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적이 있었었죠, 최근에. 근데 실적이 미스가 난 그 이후로 주가가 세게 빠지잖아요. 예를 들면 뭐 4%, 5%, 어쨌든 8%가 빠지는 경우 있습니다. 기대를 잔뜩 했다가 이 EPS 숫자가 제대로 안 나올 경우에 EPS로 말미암아서 주가가 심하게 빠지는 경우에는 일론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회복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EPS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게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제가 지금 21번째 경험하고 있는 실적 시즌에서 EPS의 미스로 인해서 그 실망감 때문에 실제로 주가가 세게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심리가 있습니다. 일론 너가 알겠어. 뭐 많은 이야기를 하겠지, 가이던스 때. 근데 아주 좋네. 서프라이즈에 대한 이야기도 하네. 미안한데 일단 실적 시즌에 좀 빼고 시작할게. 나중에 너가 한 말 있잖아. 그거를 뒤에 우리가 프리미엄을 쳐줘가지고 주가를 올려줄게. 이 심리가 강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EPS 때문에 심하게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EPS에 미스가 난다고 해서 100% 주가가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2024년 1분기 때도 그랬고, 이번에 2025년 1분기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EPS가 안 좋게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시장이 생각보다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하면서 이제 실망감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5% 이상 빠질 경우는 회복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EPS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일론의 가이던스가 중요한데 그 전에 기본적으로 EPS가 실드를 쳐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일단은 최소한의 방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예외가 하나 있었어요. 2024년 4분기 때는 이제 EPS가 미스가 났었는데 주가가 심하게 살짝 빠졌다가 아주 삽시간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4%, 5% 빠졌다고 이야기하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바로 회복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예외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굳이 2024년 4분기 이조차도 이게 EPS의 이제 미스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심하게 빠졌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찰나의 순간에 그렇게 빠졌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EPS가 미스가 났을 때 주가가 빠져버리면은 가이던스 때 회복이 안 됐었다, 지금까지. 물론 이제 2025년 2분기 때 실적 때는 혹시 뭐 EPS가 미스 나가지고 주가가 심하게 빠졌다가 일론이 너무나 막강한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반등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과거에 있었던 패턴을 말씀드린다. 그래서 EPS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무지막지하게 중요하다. 실적 당일에 주가 흐름으로 놓고 봤었을 때 말이죠. 자, 그래서 EPS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크게 반등을 하던, EPS가 미스가 났지만은 가이던스 전에 주가가 반등을 하는 그런 케이스로 보면은 이제 본장이 시작하잖아요. 본장이 시작했을 때 30%에서 50%, 많게는 2배 가까이가 이제 가이던스 끝나고 난 뒤에 올라간 상승폭보다 더 많이 올라갔다. 그런 사례를 꼭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이 반드시 2025년 2분기부터 미래에도 계속 그렇게 동일하게 반복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과거의 패턴은 그래 왔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패턴이 일론이 이제 극약 처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치트키를 썼었습니다. 2024년 1분기 때
실적이 미스가 났죠, EPS가. 자, 그런데 그 재무제표의 그 장표에 로보택시를 연상시키는 어플리케이션 상에서의 그 스마트폰의 지도 앱을 이제 지도 앱이 나오는 이미지가 장표에 붙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로보택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비주얼적으로 이게 없었다가 그 재무제표상의 그 뒤에 보면은 레퍼런스 이미지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뜨는데 그 이미지가 시장을 환호하게 만들었습니다. 로보택시 얘기만 하다가 이제 로보택시가 이제 정말 런칭이 되는구나 하는 그 기대감을 그 장표 한 장에 그냥 완전 다 줘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 EPS에 미스가 났지만은 그 장표 하나를 그냥 말아 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임팩트가 있었었고. 자, 그리고 2024년 4분기 때도 EPS가 미스를 했었죠. 아마 일론이 미스를 한 부분들을 알고 말씀드린 극약 처방과 치트키, 그러니까 일론이 생각보다 주주 친화적인 부분들도 많이 보여왔었었고, 그리고 주가를 부양시키는 그 나름의 어떤 멘트들이나 전략을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 4분기 때를 뭐였냐면은 이제 그 하적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모델 Y 모델 Y가 나오는데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 상태로 자동으로 이제 배에 이제 입항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선적이 되잖아요. 선적이 되는 그 이제 주차장에 모델 Y가 주차가 되는데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 그래서 자동으로 공장에서 선착장까지 이제 가는 그 루트를 동영상으로 보여줬었습니다. 와, 운전석에 사람이 없구나. 거기에 시장은 또 환호를 하면서 그 이미지 하나로, 그 동영상 하나로 또 다시 실적의 미스를 극약 처방처럼 커버를 했었던, 실제로 그 효과가 컸었어요. 그리고 2025년 1분기 때도 실적이 미스를 했었죠. 미스를 하고 난 뒤에, 미스라고 하는데 별 이야기가 없었지만 주가는 상승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워낙 그 당시에 주가 흐름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선반영이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EPS가 미스를 했더라도 실적 당일에는 별 반응이 없었다가 일론이 가이던스 시작하자마자 첫 문장으로 뭘 던졌냐면, 나 이제 도지 수장 자리에서 거의 완전히 물러나다시피 하면서 테슬라로 복귀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이던스 때 이제 처음에 약간 뭐라고 할까, 인트로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 그 멘트를 날리면서 주가가 또 한 5% 그냥 바로 그냥 한 몇십 초 만에 올라가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론도 지금 기관의 컨센서스가 얼마이고 테슬라의 실제 성적표가 얼마인지 어떻게 나오는지를 다 알잖아요. 아는 상태에서 이거 이제 당연히 미스인데, 미스면 주가 바로 빠지겠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극약 처방을 그렇게 썼습니다. 본인도 요 이미지를 장표에다가 넣고 이 동영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정치적으로 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도지의 그 수장 자리에서 내가 빨리 물러나고, 뭐 일주일에 그 당시에 하루만 근무를 한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던지면은 주가가 회복을 할 거야, 주가가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본인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멘트들을 날려줬다. 그래서 최근에 EPS가 미스가 났을 경우에 일론이 어김없이 극약 처방의 어떤 그런 치트키를 날려줬다. 그리고 실제로 시장은 그것을 반영을 해가지고 주가를 회복을 시키거나 주가를 오히려 올려줬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정말 공교롭게도 미스가 났었던 그 세 분기에 테슬라 주가는 본장 시작하고 주가가 꽤 큰 폭의 오름으로 인해 가지고 오른 상태로 이제 마감을 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 팁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분기 실적 시즌이 왔었을 때 그 당일에 있었던 일. 그래서 요걸 말씀드리면은 오늘 투자를 하실 때, 이제 내일 투자하실 때도 참고가 될 것 같은데, 실적이 발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재무제표상에, 그리고 이제 주가가 반응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사실은 그 실적 발표 전에 매수를 해 뒀었으면 더 좋았겠죠. 하지만 이제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 낙담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제 EPS가 나오고 난데 주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3%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이던스 때 그 주가가, 제가 지금 요 패턴을 이제 알고 난 뒤에 공부를 해본 그 결과로는 100% 확률이었습니다. 100% 확률로 일론의 가이던스를 이야기하면은 주가는 이제 그보다 더 많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 EPS가 발표되는 그 이제 순간하고 가이던스가 발표되는 순간 사이에 1시간 정도의 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침 5시 반에 EPS가 발표가 되고 아침 6시 반에 일론이 가이던스 나오면은 그 1시간, 30분일 경우도 있고 1시간일 경우도 있는데 보통 1시간이거든요. 그 1시간 동안에 3%나 5% 주가가 올라갔지만 그 잊어버리고 있고 뭐 한 주든 두 주든 매수를 해 두면은 가이던스 때 5% 오른 거에서 뭐 8% 올라간다든지 뭐 10% 올라갔는지 7% 올라갔는지 항상 올라가 왔었다. 자, 그리고 이제 본장이 시작을 하죠. 본장이 시작을 하면은 그보다 더 추가로 상승을 했다. 제가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모아가는 투자를 할 때 제가 솔솔하게 썼던 기법입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10주를 가지고 있는데 실적이 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제 실적 전에는 5주, 실적 발표 후에 5주, 그렇게 이제 5대5로 분할 매수를 하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실적 발표 EPS가 나오고 가이던스가 나오는 그 중간에 한 주 아니면 2주를 상황을 봐가지고 주가가 올라갔다. EPS 발표 때. 그러면 그때 한 주든 2주든 제가 추가로 매수를 하는 그런 기법을 썼는데 이것이 꽤 높은 적중률로 제가 지금까지 그 방법을 써가지고 그때 이제 실적 발표 EPS 나오고 가이던스 나오는 그 사이 브레이크 타임 때 매수를 한 것들은 지금 100%로 수익이 나 있는 상태예요. 아직 뭐 현금화 하진 않았지만은. 자, 이 역시도 이번에 무조건 그렇게 될 것이다. 단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EPS 발표 후에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준다. 특히 이 올라가는 폭이 크다. 그러면은 가이던스 때 일론이 또 분위기를 타거든요.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봤을 거라고. 주가 뭐 5% 8% 올라가는데 기분 나쁜 사람이 없거든요. 거기에 내가 완전히 그냥 찬물을 끼얹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시효는 없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부가적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흐름상 가이던스가 나오면서 주가는 추가로 더 올라가더라. 그리고 본장에서 역시도 매크로 환경이 심하게 무너지지 않는 한은 주가가 이 실적 발표 그 순간보다는 더 많이 올라가 있더라. 그 부분들을 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참고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장기로 모아가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실적 발표 때 투자를 해 나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팁도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서 투자의 참고가 되시면 좋겠네요. 아무쪼록 이제 한 7시간, 8시간 남았네요. 우리가 바라는 멋진 서프라이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